아름, 아름. 여러분, 자, 이제 이 단원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왔습니다. 어렵군요. 한자적 표현이 혼합물. 이게 뭘까? 그리고 분리. 어렵습니다. 단어가. 그렇죠. 뭔가 분리. 자, 그럼 혼합물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원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 체크해보자 그랬어요. 두 가지, 가지라는 용어가 또 나왔어요. 이상은 알죠?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다. 섞여 있다. 혼합물입니다. 성질이 변하면서 섞여 있다. 화합물이야,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다. 물리 변화라고 하는 교과 내용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질은 또 뭐냐?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겉보기 성질이 있을 것 같아. 맛이 변하지 않았어. 설탕 그러면 단맛이 변하지 않은 거. 소금 그러면 짠맛이 변하지 않았어. 분자가 물질의 성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데 분자 상태로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려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일단 분자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일 것 같아서 어찌됐건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채 섞여 있는 물질 개념은 이렇게 잡고 갈게요. 혼합물이다. 우리가 앞에서 물질의 특성,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이 네 가지 배웠단 말이야. 요거 정말 어렵네. 요거네요. 그래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특성 이 네 가지를 이용하면 적절히 섞어가면서 이용하면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너 어떤 물질이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2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의 1단원. 우리 주변에 있는 순물질. 새로운 정의가 나왔어. 순물질. 혼합물. 자, 그럼 앞에서 퀘션 마크 붙였죠? 요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쪽에 나와 있어. 한 가지 물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지면 순물질이야. 순물질은 이제 이해가 됐을 것 같아.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근거로 해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리할 수 있다가 이번 단원의 내용이야. 목표네, 목표. 그럼 순물질은 지금 나왔네. 개념 정리.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거야. 순금, 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순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K 금 우리가 교과 시간에 이미 배웠어. 14K는 24를 분모 전체로 했을 때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14가 금이다. 전체가 24 중에서 14개에 해당하는 비율이 금이다. 그러면 혼합물이지. 10개는 금이 아닌 다른 거라는 거야. 10개는 그럼 더하면 24개인데 14개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은 금인데 10개는 다른 물질이야. 24개가 있다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백분율이라고 하면 퍼센트로 나오죠. 이게 58.3%인가요? 어느 반에서는 내가 58.5%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58.3%가 금이야. 합금이지. 그러니까 금 외에 다른 금속이야. 다른 금속. 금속이 금이 아니고 다른 금속, 메탈. 골드가 아니야. 섞여 있어. 두 개의 금속이 이루어졌으니까 합금이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합금. 그럼 금속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지. 자, 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를 캐럿이라고 그래. 이 K가 그런 뜻이야. 캐럿. 순도죠, 순도. 순도가 어느 정도냐? 24개 중에서 24라고 하는 전체 중에서 24가 금이다. 이거 몽땅 금이지. 요건 순금이죠. 그럼 24K는 순금인 거지. 또는 14K도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8K도 있어요. 24가 전체라고 하면 그 중에 18 정도는 금이다. 18K. 캐럿. 이거는 약분하면 4분의 3이니까 백분율 따지면 요놈은 한 7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물질은 알았네. 어떤 성질을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한다. 그럼 혼합물은 뭐냐? 그와 같은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으면 되는 거다. 요 내용 교과서 아래에 있습니다. 가볼까요? 우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은 어떻게 분리할까? 아까 순물질 설명했고, 반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니까 섞여 있으려면 두 가지 성질이 나타나야 되겠네. 그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어. 그러면 그런 물질을 혼합물이야. 섞여 있다. 이걸 한자적 표현으로 혼합물이야. 그럼 우리 주변에 순물질과 혼합물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산소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분자,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순물질이다. 증류수는 우리가 말하는 물에서 얘를 증류시켜 끓여서 물이 기체로 되면 그 기체를 통과시키다 보면 어디다 통과시키느냐? 차가운 곳에 통과시키면 액화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지. 그걸 모은 거를 증류수라고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교과 시간에 물 해도 증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증류수는 증류수라고 써줘요.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자로는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원소로 되어 있어. 이 원소 개념도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 그렇지만 물이라고 하는 순수한 성질 하나로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순물질로 분류해 놓았어요. 구리라고 하는 원소로 쭉 이어놓으면 구리라고 하는 순물질이다. 지금 세 가지 요소로 났어요. 그죠? 순물질.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균일혼합물, 불균일혼합물 나와 있어요. 골고루 섞여 있느냐? 골고루 섞여 있지 않느냐?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균일하다. 흙탕물과 같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으면 불균일하다. 이건 한자적 표현입니다. 더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혼합물은 방금 여기 나왔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어야 돼. 그럼 식초를 혼합물에다가 분류해 놓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지. 여기 나와 있어. 아세트산, 물. 아세트산은 초산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신맛을 내는 산, 에시드라고 하는 걸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 신맛을 내는 산, 아세트산과 물을 섞어 놓은 게 식초구나. 석고 방향제인데 이게 석고긴 한데 여기서 향이 난대. 그럼 석고에다가 뭔가를 섞었는데 향료를 섞었겠지. 그래서 향이 나겠지. 석고 방향제야. 색소도 넣을 수 있어. 벌써 세 가지를 섞어 놓으면 혼합물인 것이지. 잠수용 기체, 물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잠수부가 이걸 메고 들어갈 텐데 요 기체 속에는 산소 외에 질소도 들어가 있고 헬륨도 들어가 있대. 산소만 있다면 여기 순물질로 올 텐데 거기에 질소와 헬륨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체도 섞여 있대. 그럼 이게 단순 세 가지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또는 마시는 탄산수가 있을 것 같아. 또는 거기에 설탕 성분이 들어가 있는 탄산 음료가 있을 것 같아. 얘들은 이미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섞은 탄산수에다가 거기다가 당분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럼 탄산음료에는 벌써 탄산이라고 하는 거, 물이라고 하는 거, 당분이라고 하는 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 벌써 우리는 혼합물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먹은 비빔밥, 쌀도 들어가 있죠? 밥알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또 부모님이 맛있게 먹으라고 거기에 채소 넣고 소고기 넣고 계란 넣고 깨소금 넣고 김가루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막 섞어서 먹었다. 혼합물인 것이지. 우리가 혼합물을 먹은 것이지. 그지?
국, 급식 시간에 먹었던 여러 가지 전부 그런 것들은 혼합물이겠네. 그죠? 그럼 우리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그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쪽 넘어가 보실까요? 자, 다음 쪽 넘어왔는데 위에 잘렸죠? 탐구예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하는 거야. 뭐가 순물질이고 무엇이 혼합물이냐. 어떻게 이거를 알아볼까? 무엇을 알아볼까? 자, 순물질 구별하는 거, 혼합물 분류하는 거 어떤 기준이 있지? 토의하는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기준에 맞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도, 용해도, 끓는 점, 그렇죠? 용해도, 녹는 점, 이런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어떤 주어진 특정한 조건에서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일정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값이야. 하나의 값. 자, 그럼 만약에 20도씨 일기압 이런 용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하나의 값을 갖느냐? 하나의 값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순물질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니까 구할 수 없어. 이 구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특정한 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일정한 값을 갖지 않음에 해당되겠네. 그러면 물질의 특성으로 일정한 값을 갖지 않는 녀석이다. 공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헬륨을 보세요. 20도씨 일기압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가 하나의 값을 가졌어. 통과야. 얘처럼. 그런데 녹는 점, 끓는 점 조사를 해봐야 돼요. 밀도도 조사해봐야 돼요. 여기도 조사해봤어. 그래서 선생님이 간혹 과학부장이나 반장이 나와서 대표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조사해서 전부 모니터를 보고 확인해 봤던 거죠. 자, 그러면 풀이 내용으로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풀이 내용을 왔습니다. 끓는 점, 밀도 이렇게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는 일정하지가 않았던 거고 얘는 일정하잖아. 일기압에서 이렇게 딱 일정해. 끓는 점이. 밀도도 일정해. 요 특정한 조건에서 하나의 값을 갖게 돼요. 얘도 하나의 값을 갖게 돼요. 요렇게 헬륨처럼 하나의 값을 갖는 일정한 것들을 순물질 요렇게 분류하자. 포도당을 보니까 밀도가 20도씨에서 하나의 값을 갖게 되고 20도씨에서도 용해도가 하나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포도당도 순물질이다. 이렇게 하나의 값을 갖는 거.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 에탄올을 보시겠습니다. 20도씨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구나. 밀도가 1기압에서 하나의 값을 갖는구나. 그러면 너도 일정한 거 아니야? 순물질이다. 물질의 특성으로 하나의 값을 갖는구나. 섞여 있다면 2개 이상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슬래시가 나와서 얼마에서 얼마, 몇 도에서 몇 도, 이렇게 슬래시, 얼마에서 얼마, 몇 도에서 뭐 몇 도,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섞여 있는 거다. 그래서 얘는 혼합물이 되고 얘도 혼합물이 되고, 공기도 구할 수 없으면 혼합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분류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교과서 가보실까요? 자, 교과서에서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에서 특정한 값을 갖지 않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특정한 값을 갖지 않았다. 선생님 교과 시간에 공기 속에는 질소도 있고, 질소가 78%, 산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여러 개 섞여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유에는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지요?
여러분들 거기에 말이죠. 칼슘도 있고요. 스테인리스 강에는 철에다가 몰리브데눔을 넣느냐, 니켈을 넣느냐, 크로뮴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여러 가지 값을 가졌다라고 한 혼합물이라는 걸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었어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던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토의를 했었습니다.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었다. 이게 순물질이었어요. 일정한 값을 갖지 않으면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양한 값을 갖게 되는 것, 그거는 혼합물이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있었죠?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이미 다 했어요. 바로 물질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교과서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에서 만나요. 파이팅!